입에 넣자마자 확 다릅니다. 이거 제가 오버가 아니라 입에 넣고 한번 딱 씹는 순간 여러분, 벤베노띠 요리하고 노래하는 남자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나? 대부분은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올레인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놀렌산, 비타민 A, B, E, 그리고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성분들 때문에 다양한 효능들이 있죠. 가장 많이 알려진 거 폴리페놀 때문에 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제가 TV를 봤는데 이 올리브 오일이 치매 예방,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거 보시고 올리브 오일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브 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계신데요. 올리브 오일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올리브 오일들 선물로도 받으시고 또 구매도 하시잖아요. 그 올리브 오일을 산 다음에 이것을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빨리 산패되거나 변질이 되어서 못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올리브 오일에 취약한 것이 온도와 열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온도, 어디겠어요? 주방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조리하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조리하는 그 주변에 두게 되면요, 그 열에 의해서 산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산화가 된, 산패가 된 이 올리브오일은요, 건강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보관하실 때는 이 조리대 주변에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빛인데요. 태양빛뿐만 아니라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모든 빛에서부터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 사실 때 보면은 빛 투과가 잘 되지 않는 진한 병에 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한 병이니까 햇볕에 둬야지, 밖에 둬야지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오일들 전부 다 햇볕이 들지 않는, 빛이 들지 않는 이런 서랍장이나 찬장 속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죠. 그럼 냉장고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올리브오일들은 한 6도, 7도 이하부터는 얘들이 얼어버립니다. 결정이 생겨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러면 얘들을 다시 쓰려면은 다시 실온에 넣어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게 자꾸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별로 기름에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냉장고 보관하는 방법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실온, 가정에 있는 실온에다가 보관하시되 어디다가 찬장 속이나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 오일을 봤을 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부터 이 올리브 오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진한 색병, 어떤 건요, 이렇게 완전 도자기 그릇에 보관한 것들도 있어요. 혹은 스테인리스, 혹은 이 병 겉에다가 이렇게 호일을 씌운 것들도 있고요. 가능하면 투명한 병이 아닌 이렇게 짙은 병을 고르시라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판매하시는 아줌마들이 이게 산도가 낮아요, 산도가 0.1%예요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산도가 낮다라는 건요, 그 산도가 이 올리브 오일의 퀄리티를 100% 보장한다 라고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산도가 낮다라는 것은요, 올리브의 원물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았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인 거고요. 좋은 올리브의 하나의 해당 사항은 되겠지만, 이 산도가 낮지만 오히려 과산화물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산도가 낮다고 무조건 사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산도라든가 과산화물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런 데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맹점이긴 한데, 산도 낮다는데 혹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 엑스트라 버디들은요, 보통 한 0.4, 0.3, 0.2, 0.1인데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폴리페놀 성분이 높은 걸 사시면 산도가 낮고 조금 덜해도 산패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먹었을 때 매콤한 오일일수록 산패 속도는 느립니다. 제가 대표적인 품종 3가지 정도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코라티나라는 품종인데요. 얘랑 얘가 코라티나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올리브의 품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적혀 있지 않으면
만약에 오프라인이라면은 판매사원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이 오일을 검색을 하셔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게 어떤 올리브로 만든 오일인지 이렇게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꼬라띠나 혹은 노첼라라 디 벨리체 혹은 페란자나 요 세 가지 품종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폴리페놀이 높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브를 사실 때 이렇게 한 가지만 드셔도 되지만 요리할 때 좀 더 풍성하게 드셔보시려면은 대량 생산하는 제품하고 조금 소량으로 좀 더 퀄리티 있게 생산하는 걸 두 가지를 다 한번 경험해서 드셔보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참기름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업 제품들 쫙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거하고 소규모 농가에서 직접 해서 아주 퀄리티 높게 짠 참기름하고 비교해 보시면 맛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샐러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은 걸 두 개 준비를 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올리브 오일만 다르게 했을 때 이 샐러드의 퀄리티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그렇게 제조를 해서 먹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 샐러드에다가요, 발사믹, 식초, 후추, 소금은 동일한 양을 집어넣고요. 얘는 한쪽 치울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만 두 개가 다른 게 들어갔습니다. 자, 섞어서 맛을 보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요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얘도 맛있네요. 자꾸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어봐야 되겠죠.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입니다. 섞어서 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입에 넣자마자 확 다릅니다. 야, 이게 채소와의 궁합이 월등하네요. 얘도 나쁘지 않았어요. 얘도 그냥 이것만 넣어서 먹을 때도 샐러드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얘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기본 상추만 들어갔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상추의 맛이 위주로 난다 그러면 여기는요, 토마토 맛, 바나나 맛이 막 나요. 아까 제가 올리브오일 먹었을 때 그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올리브 하나로 이렇게 완전 다른 샐러드 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다른 게 같이 막 어우러졌다면은 이게 훨씬 더 이 샐러드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요, 퀄리티 차이가 한 이만큼 납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레스토랑, 얘는 미슐랭 가서 먹어서 나올 만한 샐러드 맛 정도로 굉장히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완성된 맛이 나요. 놀랍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따로 한번 드셔보는 거 한번 진짜 강추드립니다. 꼭 한번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자, 그러면 샐러드를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보통은요, 이렇게 빵을 가지고 우리가 올리브 오일에다가 찍어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보통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식초를 부어 가지고 이걸 찍어서 먹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요,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으면 식초를 같이 섞어서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올리브 오일 맛이 식초 맛에 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소금만 살짝 넣고 빵을 먹어보면요, 와, 그것도 거의 마치 하나의 완성된 요리 먹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요 두 개를 가지고 빵과는 또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아까 요 올리브 오일이고요, 한쪽은 요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 순수한 빵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만 올렸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 빵과 올리브 오일과 소금, 굉장히 단순한 조합인데 맛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기대돼요. 이거 제가 오버가 아니라 입에 넣고 한번 딱 씹는 순간 올리브 그 풍미가 확 올라가네요. 그리고 빵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왜 밀가루의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없어요, 이건. 야,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발사믹 식초에다가 같이 찍어 드시는 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이런 풍미구나 정말 잘 느끼실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 그냥 많이 드시는 걸 저는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올리브 오일을 이제 사놓은 지 오래됐는데 그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사시든 산 걸 집에 뭐 드시든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 돼요. 뜯지 않은 새 올리브 오일이라면은 유통기한이 임박했다. 그러면은 가능한 빨리 드셔야 되는데 일단은 드시기 전에 따서 냄새를 맡아보셔야 됩니다. 오일의 냄새가 조금 쩐내가 난다거나 쾌쾌한 미쾌한 이런 냄새가 난다면은 이미 산패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오일은 드시면 안 되고요. 뭐 손이 건조하거나 발 뒤꿈치가 건조할 때 살짝 발라주는 그런 용도로 버리긴 아깝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식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땄어요. 땄는데 잊어버리거나 잘 안 드셔서 찬장에 오래 보관되어 있던 오일들 있죠. 이미 한번 따면요. 한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따고 오래된 오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서 냄새를 맡아서 그 산패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냄새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스푼에 살짝 따라서 입에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막 쓰다거나 말씀드렸죠. 입에 넣자마자 매운맛이 확 납니다. 그러면 산패가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뱉으시고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개들도 그냥 손에 바르치거나 그런 용도로 혹은 집에 뭐 나무도마 있으시면 나무도마를 닦는 용도로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식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사실 때 나는 올리브 오일을 너무 자주 먹어. 그러면요. 뭐 큰 병도 좋고요. 만약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빈도수가 낮다. 그러시면 이렇게 1리터짜리 말고요. 이렇게 500ml짜리나 혹은 더 작은 250ml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맞는 용량을 선택하셔서 가능하면은 오픈하고 나서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면은 뚜껑을 따고 산소가 유입되는 순간 산패는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은 오픈하고는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하시는지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올리브 오일들 말도 안 되게 막 가격을 싸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보셔야 되냐? 바로 유통기한을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5, 6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남았을 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쿠킹 클래스 할 때 제가 올리브 오일을 파스타나 다른 열가하는 음식에 썼더니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으니까 열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은요,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요, 산도에 따라서 작게는 170도, 최고는 거의 240도까지 그 차이가 납니다. 산도가 낮을수록 발연점은 높아지고요. 산도가 높을수록 발연점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요, 거의 170도, 180도도 충분히 견딘다는 거죠. 오히려 열을 가할 때 이걸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쓰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올리브 오일에 대한 조금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크게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 올리브 오일이 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걸 사드셔서 나는 이런 향, 이런 맛이 좋던데 라는 게 자꾸 드시다 보면은 그 취향이 생기시거든요. 그게 취향에 맞게 올리브 오일들을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아페티토.